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우리가 깨부셔야 할 미신 세 가지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탄핵 무효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는 꼭 바로잡아야 할 미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등 장군 출신들 정부가 독재를 했다라는 미신입니다. 그저 종북 좌파들이 독재자 타령을 반백년 이상 해온 관계로 무엇이 독재인지도 모르면서 독재를 했나보다 하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삼, 김대중 등이 민주화 운동의 대부다라고 하는 미신입니다. 도대체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민주화 운동은 좋은 것인가 보다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을 칭송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 우파는 자본주의자, 진보 좌파는 공산주의자라는 미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종북 세력들이 진보 좌파를 주장하였기에 그리 보이는 것일 뿐 자본주의자들 내에도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존재하고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도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재를 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무엇인가부터 올바르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독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이 없이 독재자 한 사람 혹은 소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학술 논문에 인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유튜브 방송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재 또는 독재정은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를 말한다. 라고 주로 좌파들이 조작질 해대는 위키백과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독재를 정의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좌파들의 고무줄 잣대가 맹활약을 벌일 수 있는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좌파들이 애매모호한 정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그 민주파리들이 타도하자면서 외쳐댔던 군사 독재가 있었을까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군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민주파리들을 배척하면서 지배한 권위적인 정치라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좌파들이 용어를 선점하고 정의를 내리고 하면서 자신들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정의를 인용한다면 우파들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문 위키백과는 독재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재란 권위주의 정부로 개인 혹은 집단이 정당도 없이 혹은 있더라도 별 역할을 못하는 정부 형태를 말하며 대중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정치적 다양성도 제한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통치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독재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과거 장군 출신 정부를 권위주의라 매도하면서 노무현이 권위주의를 타파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무현의 행위는 대통령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권위주의를 타파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허접스런 인간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먹칠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권위주의란
사람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사물을 인정하거나 평가하는데 감정적, 정서적으로 일정한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지위나 인물의 절대적인 권위나 위광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 평가하는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평가의 바탕에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이 우선하며 절대시하는 권위, 위광에 대한 자기 몰입적 일체화가 나타난다. 권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시점에서의 권력자나 체제적으로 유력한 인물, 사상으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자 또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는 힘의 맹신 일체화를 볼 수 있으며 반이성적이고 반근대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통치를 하였을까요? 근면 성실 자조를 외치면서 잘 살아보세를 외친 것이 진정 감성적일까요? 또한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에 짓눌려서 하고 싶지도 않던 산업화에 매진을 하면서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했나요? 오히려 좌파 정부들이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자신들은 절대 선이라 주장하고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무시하며 보수를 불태워버리자고 하고 있는 것이 독재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대깨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외치면서 문재양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바라보듯 추앙하고 있는 것이 정당이라는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금이 독재의 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나요? 국민과 소통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 매도하던 것들이 국민들이야 뭐라 하던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던 자신들이 그리도 앞세우던 위원회를 조직하여서 원전을 계속 유지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대로 원전 폐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들이 독재의 정의에 더 어울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아무리 꿰어 맞추려 하여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은 국민들 감정에나 호소하면서 정당 정치는 실종되고 행정부가 멋대로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정부들을 독재라 규정하고 그에 반대하는 투쟁을 한 저 사진 속의 인간 말종 두 마리가 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김영삼의 업적이라며 홍준표라는 양아치가 주장하는 5.18 민주화 운동 만들기가 진정 독재자의 행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독재일 수가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과 소급 입법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는 3당 야합을 했다면서 제야 좌파에게 공격을 받자 그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아주 개인적인 욕심에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있지도 않는 죄보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고 그 소급 입법의 위헌 소지가 다분한 5.18 특별법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합헌 결정을 받아내는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독재자라는 오명을 쓸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을 차지하고 있던 김영삼, 김대중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서도 또한 종북 세력들이 끊임없는 국가 전복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하여 애썼던 그들을 독재자라 부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독재를 했다고 매도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쳐댔던 김영삼과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실제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무슨 짓거리를 해대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는지는 전혀 상관없는 기생충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우파 정당에서 간판주자라 손꼽히는 자들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고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 투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행태가 지극히 좌파적인데 아직도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보수우파 정당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우파는 자본주의자들이고 진보 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미신 때문일 것입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저 쉽게 말하는 좌파는 빨갱이들이라는 생각을 바로잡아야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즉 빨갱이 정당은 표면적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모두 보수우파 정당만 존재한다는 말이 되나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도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공화당은 우파 정당이고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되겠죠. 우파와 좌파는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나라의 체제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그런 정당들입니다. 통진당 같이 한 나라의 공당이 자신이 속한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들이 진보 좌파들 틈에 끼어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진보 좌파는 다 빨갱이거나 빨갱이들에게 준하는 것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구분이 정강정책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퍼주기를 하고자 하면 좌파가 되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줄 때는 목에 힘주고 주자고 하면 우파가 되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미워하는 자유한국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파정당이라 인식되었고 북한에 굴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볼 것도 없이 좌파정당이라 정의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을 구분하는 정책은 단지 대북 관련 문제만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진보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왜 저 모자란 것들은 빨갱이들을 지지하는가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 대부분은 빨갱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진보 좌파 정당의 국회의원을 하는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빨갱이들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든 창이라는 미국 보수 인사가 문재양이는 간첩이거나 간첩이 아니라도 간첩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문재양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문재양이 빨갱이라거나 문재양 지지자들이 모두 빨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깨문을 앞서서 외치고 있는 것들은 빨갱이일 확률이 높지만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문재양을 지지하는 것들은 빨갱이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빨갱이는 아니지만 선동질에 속아 넘어가서 좌좀짓거리를 하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할 때 문재양이는 빨갱이니까 지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좌파는 빨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그들과는 결코 대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을 좌파 정당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무슨 빨갱이당이냐 하면서 별 거지 같은 분탕질 치는 놈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좌파 정당이라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인 산업화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 산업화에 기생하면서 산업화 세력에 반대만 하던 민주화 세력의 후예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정치꾼들이 정권 찬탈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독재정부라 매도한 그 사악한 김영삼을 계승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좌파 정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는 전향했다고 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그들이 진정 보수 우파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전향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 반정부 투쟁을 하던 것들은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법적 단체라 인식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겠다고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좌파에서 우파가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복수우파 국민들은 그 사람 전향했대 그러니 보수우파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향은 했어도 여전히 좌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빨갱이라는 미신 때문에 빨갱이가 전향했으니 우파가 되었을 것이라 하는 착각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를 들고 합법적 정부를 상대로 무력 투쟁을 벌인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폭력 시위로 경찰을 불태워 죽인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진정 보수 우파일 수 있을까요? 대한애국당의 평화적 시위를 산더니 뭐니 하면서 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는 좌파들의 전유물이었으며 특히나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들의 폭동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위는 폭력을 수반해야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단체 행동은 평화적 시위뿐입니다. 그리고 보수우파 국민들은 법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 미화하고 제주 4.3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자한당이 보수우파 정당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보수우파라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군사독재 정부는 없습니다. 단지 문민 독재 정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북 좌파 독재 정부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군 출신들이 정부를 독재자라 매도하면서 정권력에 불타던 것들이 했다던 민주화 운동은 민주파리들이 꾸며낸 허상일 뿐 결코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이라면 결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칭하면 안 되고 김영삼, 김대중을 민주화 투사라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기극을 인정한다면 좌경화된 자유한국당을 바로잡을 수 없고 문재양 독재 정권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수우파라 생각하면서도 5.16을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 부르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다고 믿으며 민주화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같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간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깨부셔야 할 미신 3가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